많은 분들이 이뮤노믹의 경쟁사 노스웨스트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있지 않으신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스웨스트는 위키피디아에도 기업 설명이 나와 있을 만큼 그래도 꽤 유명한 회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직 이뮤노믹은 위키피디아에 설명이 없으니 인지도에서는 노스웨스트에 비해 이뮤노믹이 밀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스웨스트의 상징은 저 초록색 나무입니다. 한눈에 띄죠? 그렇다면 왜 노스웨스트는 이뮤노믹보다 인지도가 높을까요? 그건 바로 상장회사라서 그렇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죠. 노스웨스트는 상장회사이고 이뮤노믹은 비상장회사라는 차이점이 있고 인지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IPO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자금 조달이 주요 목적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많이 들어보고 많이 마주친 것을 더욱 신뢰합니다. 많이 들어본 기업은 뭔가 더 믿을만하죠. 물론 상장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번 검증을 거친 것이므로 비상장 회사보다는 신뢰도가 높을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노스웨스트는 상장된 지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현재 1달러인데 과거에는 10달러였던 걸 보면 9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살짝 언덕을 만들면서 올라온 것이죠. 최근에 상승한 이유는 아마도 GBM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가 락업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곧 시판되겠구나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과거 차트를 보면 정말 제약바이오답게 현기증 날 정도로 등락이 심합니다. 울렁증 심한 사람은 못하죠. 주가가 기본적으로 3달러에서 10달러 갔다가 다시 3달러 내려오는 걸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크를 찍고 썰매 타고 내려와서 1달러에 정착한 것이죠. 정말 낮았을 당시 주가를 보니까 1달러도 아니고 거의 0.1달러입니다. 그냥 기업이 없어진 수준이었죠. 10달러에서 0.1달러가 되었다면 주가가 100배 빠진 겁니다. 시가총액은 약 1조 원입니다. 이렇게 빠져도 1조 원은 유지하는 기업이니까 과거에 10달러 할 시기에는 대략 10조 원이 넘는 기업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노스웨스트는 미국 기업입니다. 이뮤노믹과 가깝죠? 메릴랜드에 본사가 있습니다. 199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창업자와 CEO는 다른 사람입니다. 알톤이란 사람이 창업했는데요. CEO는 린다 파워입니다. 물론 알톤은 회사를 떠난 건 아니고 CSO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관한 건 알톤이 잘 알고 있겠죠.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의학적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린다 파워가 CEO를 맡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린다 파워는 파이낸싱부터 M&A까지 재무적인 분야의 전문가이고요. 특허권 등 법적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이 분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건 린다 파워이고 임상시험 등 신약 개발을 하는 건 창업자 알톤일 거란 말이죠. 사실 이 차트를 본 이상 우리는 가장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2015년 7월에 11달러를 찍은 뒤 주가는 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왔는가 하는 것이죠. 11달러에서 줄곧 내려서 1년 뒤 2016년 7월에는 0.4달러가 됩니다. 주가의 97%가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힌트가 될 만한 것들부터 차근차근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크를 찍은 7월이 지나고 한 달 뒤 노스웨스트에서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GBM 임상 3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라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임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봐라, 300명의 환자가 등록되었고 앞으로 348명 정도는 모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들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다음 문장들에서 밝혀집니다. 바로 temporary halt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임상시험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어디에서 돌았냐면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서 노스웨스트가 임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던데? 라는 루머가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 하면서 뭔가 임상시험이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잘 되던 임상시험이 중단돼? 이런 불안감들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냐면 신라젠을 떠올리면 됩니다. 신라젠은 2019년 8월 2일 DMC로부터 팩400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 나온 8월 2일부터 신라젠은 점 하한가로 수직 낙하합니다.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이 중단되면 회사는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그동안 쌓아 올렸던 시가총액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노스웨스트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일시적 중단,
너무나 무서운 단어입니다. 투자자들이 이거 뭔가 잘못돼가는 징조다, 매도하기 시작했겠죠. 왜 잘 되어가던 임상시험이 일시적으로 중단돼? 라며 불안감이 퍼졌던 겁니다. 이에 대해 노스웨스트는 아니라고, 님들아 그거 아니라고 제발 하는데 주가는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기 시작해서 97%가 사라졌습니다. 신라젠과 노스웨스트의 차이점은 신라젠의 경우에는 거래 정지되었는데 노스웨스트는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은 똑같습니다. 루머였을까요? 신빙성 있는 루머는 항상 팩트에서 시작됩니다. HLB도 논문 초록이 정해진 기간에 제출되지 않아서 루머가 돌았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Late Breaking Abstract이라서 더 늦게 제출해도 되는 것이었죠. 노스웨스트의 사건의 발단은 유럽의 임상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였습니다. 블로거들이 무언가 발견한 거죠. 아마 노스웨스트를 공부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었을 겁니다. 유럽의 임상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보니까 노스웨스트 임상이 독일에서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빠르게 공유가 되었을 겁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에는 halt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진행 중이든 일시적 중단이든 지금 현재는 중단 아니냐는 거죠. 이에 대해 회사는 일시적 중단이잖아, 영구적 중단이 아니니까 잠깐 스크리닝 한다고 멈춘 것일 뿐 계속 진행하는 거라고 항변했던 겁니다. Temporary halt와 ongoing은 비슷한 단어임에도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한번 짚혀진 불안감은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미끄럼틀을 탔던 겁니다. 오래 걸리긴 했죠. 결국 2020년 10월에 노스웨스트는 임상 3상을 마치고 데이터 락업까지 도달했습니다. 진짜 회사 말대로 ongoing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자들은 그 오랜 기간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시적 중단인데 언제까지 일시적 중단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겁니다. 만약 회사의 말을 믿고 기다렸던 투자자는 지금도 손실 구간입니다.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일시적 중단이 단어의 느낌으로는 일시적 중단이지만 그 일시적인 게 5년짜리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10년에 비하면 5년은 일시적인 거죠. 회사의 말만 믿고 기다린 투자자는 5년이란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 이제 데이터 락업에 들어갔다는 걸 지켜보게 됩니다. 성공이 가까웠죠. 그런데 주가는 내 본전까지 오지를 못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이뮤노믹의 경쟁사 노스웨스트는 시가총액이 현재 1조 원입니다. 과거에는 10조 원이 넘었었는데요. 임상시험이 일시 중단된다는 루머로 인해 주가가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 HLB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되는데요. 노스웨스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2015년도에 불확실성 증가로 전부 매도하고 떠났던 종목입니다. 현재 다시 살아날 준비를 갖췄는데요. 앞으로 시판허가를 받게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HLB 이뮤노믹도 마찬가지로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판허가를 받게 된다면 노스웨스트의 주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뮤노믹은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열심히 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 시판허가 거절이 나온다면 노스웨스트 주가는 그대로 혹은 하락할 테고 이뮤노믹은 쾌재를 부를 수 있겠습니다. 경쟁자 한 명이 탈락이니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